네, 155페이지 에너지띠와 관련된 내용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한 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자가 한 개일 때는 그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한 줄씩만 표현을 했지만 두 개일 때는 두 줄, 세 개일 때는 세 줄, 많을 때는 그 많은 개수를 모두 다 표현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 준위의 개수를 이렇게 띠의 형태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불렀고 이 띠를 바로 에너지 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에너지 띠, 2번 에너지 띠 이런 식으로 띠의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겉부분에 원자과 전자가 존재하는 띠를 원자과 띠라고 표현을 했고 그 윗부분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를 전도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요 사이의 틈을 띠 간격이라고 표현을 했고 에너지가 가해진다면 원자과 띠에 존재하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에너지가 낮을 때는 전도띠로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된 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번이요. 허용된 띠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허용된 띠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전도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모든 에너지띠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에너지가 낮을 때는 전도띠로 올라갈 수 없어서 모든 에너지띠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띠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는 거 맞아요. 전자는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가장 바닥 상태부터 채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띠 간격이 넓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만큼의 에너지로 밀어 올려줘야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높은 에너지 띠로 전이하기 어렵습니다. 띠 간격이 너무 넓으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번 문제에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도 두 세트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전자는 같은 에너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에너지 준위에 대하여 미세하게 나뉘어 두 줄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리면 원래의 에너지 준위가 점선이라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나뉘어서 두 줄로 에너지 준위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 원리를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미세하게 나뉘어 두 개씩 존재한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도 역시 에너지띠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인 띠의 형태로 존재하는 원리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의 상태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준위가 n개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한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면 이 점선이라고 쳤을 때 두 개이면 이 점선을 기준으로 두 줄, 뭐 네 개이면 네 줄 이런 식으로 이 원자의 개수만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 준위와 준위 사이의 차이가 매우 미세하게 차이를 두며 결국에는 연속적인 띠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간격 처럼 표현을 하며 얘를 띠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에너지 띠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원자과 띠에는 전자로 가득 차 있으며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전도띠는 허용된 띠다. 에너지띠 자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원자과 띠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번 문제에서는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해. 그러면 원래는 원자과 띠에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 자리는 빈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전자가 사라지면 그 빈칸의 이름을 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생긴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5번이요.
네, 5번이요. 에너지띠와 전도띠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 확인해 주시고 그 사이에 띠 간격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띠는 허용된 띠라고도 표현을 하며 지금 원자가 띠, 그 다음에 전도띠,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부분 이런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 전자는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없고 모두 다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2, 3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데요. 이 3은 여기 하얀색 부분의 영역이잖아. 이 띠 간격의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자는 전도띠, 원자가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부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요 띠 간격만큼 힘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보시면 가 그림은 원자가 3개 있는 거고 나는 고체입니다. 원자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각각 3개씩, 3개씩, 3개씩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띠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그 에너지, 그 전자의 범위가 띠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사이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라는 거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기억번이요. 가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라는 단어가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맞습니다. 니은번이요. 나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분포 아닙니다. 미세하게 모두 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연속적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틀렸어요. 디귿번이요. 나에서 각 에너지띠는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에너지 준위의 개수도 많아져서 마치 띠의 형태를 가진다 라고 표현했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7번이요. 7번은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는 경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자가 띠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고체를 도체라고 표현을 했네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이 띠 간격이 매우 크면 원자가 띠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요 띠간격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 될 수 있는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간격이 높다 보니 전도띠로 전이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B가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연체에서는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흐르기 어렵겠죠. 기억번 A는 도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기전도성,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물어보는 건데요. 당연히 도체가 절연체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좋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B에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려면 띠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물질 A, B가 있고 각각 전원을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전류계 P와 Q를 연결을 합니다. 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스위치를 닫았더니 P의 바늘은 움직였으나 Q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는 건 왼쪽 회로, 여기에서는 회로가 흘렀지만 Q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는 전류가 흐르는 물체라서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절연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이요. A는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때 전도띠의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기억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상온에서 절연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이기 때문에 절연체, 그래서 절연 물질로 사용 가능합니다. 디귿번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도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없고 그 다음에 절연체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넓어서 요 사이의 띠 간격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띠 간격은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가에 보시면 원자카띠랑 전도띠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물체와 B물체는 띠 간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는 B를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류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B로 다시 돌아오시면 B는 띠 간격이 존재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 B물체는 띠 간격이 있는 걸로 보아 반도체일 수도 있고 절연체일 수도 있으나 전원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B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도체 맞아요. 기억번이요. 나의 회로에서 B를 A로 바꾸면 B는 반도체인데 A는 도체잖아. 당연히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가에서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에 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원자가띠랑 전도띠 요 사이에 전자가 존재한다 라는 소리거든.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전자는 무조건 이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상온에서 A의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서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10번이요. 에너지 D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체, 반도체, 절연체 각각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에 간격이 없기 때문에 도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 같은 경우는 D 간격이 존재하고 있지만 D 간격이 너무 넓어서 원자가 D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전도 D로 올라가기 힘든 물체, 절연체라고 표현했고, 이 다 같은 경우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만큼 D 간격이 있거든요. 얘는 이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원자가 D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기억번이요. 가는 도체의 에너지띠 맞고요. 니은번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도는 나가 다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다가 더 커야 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체와 절연체의 성질을 반반씩 갖는다. 그래서 전류가 에너지가 가해지면 흐르고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물체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다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디귿번 다에서 원자가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자마다 모두 다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얘네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 마치 띠 같아서 연속적인 것처럼 보여서 띠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요. 역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A, B는 각각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띠 간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체고요. B가 띠 간격이 존재하니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반도체에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있는데요. 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려면 이 띠 간격, 최소 이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표현했네요. 근데 이때 띠 간격이 얼마냐면 3, 2와 4, 2의 차이이기 때문에 띠 간격은 2만큼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고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A는 도체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번 B에서 에너지가 3.5 2인 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3.5는 3위와 4위, 요 사이 중간 여기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반드시 원자가띠와 전도띠 이렇게 허용된 띠에만 존재가 가능하다 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B에서 전자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최소 2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 이상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역시 도체, 반도체, 절연체입니다. A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없으니까 도체, 그 다음에 B가 띠 간격이 제일 넓으니까 절연체, C는 중간이니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물질의 A, B, C를 각각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억이요.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를수록 전도띠에 전자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B는 절연체고 C는 반도체야. 따라서 전자의 수는 C가 더 많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니은번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물체는 도체일 거 아니야. A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디귿번 나에서 C를 연결하면 C는 반도체거든.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라는 건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전구가 더 밝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져서 이 원자과 띠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띠로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구를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전구의 빛이 더 밝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반도체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의 에너지 띠는 원자과 띠를 기준으로 전도띠와 사이의 띠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체보다는 넓어요. 그래서 원자과 띠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띠로 전이 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전도띠로 전이 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전류도 더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항 같은 경우는 도선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며 요 사이에 비저항이라는 물리량을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저항의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비저항에 대하여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비저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저항에다가 단면적을 곱하시고 이걸 길이로 나눠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비저항에 대하여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물리량으로 기호로 표현을 할 때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저항의 역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RS분의 L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ABC를 보도록 할게요. ABC는 모두 다 물질 X야. 이 X의 길이와 단면적을 달리하여 저항값을 측정을 하는데요. A와 B를 비교하시면 길이는 같아요. 그런데 단면적이 A가 더 얇아. 그렇다는 건 B가 더 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단면적 같은 경우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값이거든. 따라서 단면적이 절반이기 때문에 저항은 2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번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인데요. 여러분들 앞서서 이 실험 내용을 보시면 물질 X,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물질 X는 도선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전류가 흐르는 이 회로에 연결된 물질 X는 변함없이 그냥 X거든. 그래서 얘의 길이를 달리하거나 굵기를 달리하던지 간에 전기 전도도는 그 어느 경우에도 같아야 합니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기억번이요. 기억은 50보다 크다. 맞습니다. 아까 저항값 100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계속 같다라고 했으므로 니은과 디귿 같아야 합니다. A의 길이를 증가시키더라도 전기 전도도는 변함없이 같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가에는 에너지 준위가 표현이 되어 있고 나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1.15만큼이고 전자가 전도띠에서 원자과 띠로 전이하고 있는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의 그림을 보시면 A도 에너지 방출, B도 에너지 방출이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 이 에너지 차이 한번 구해보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주면 0.661이에요. 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역시 3번과 2번의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거든. 이거 계산하시면 1.89만큼이라고 합니다.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계산 한번 해봤어요. 기억이요. 자, 가에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냥 에너지, 빛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보다 B가 에너지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에너지가 다르게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연속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네요. 디귿번이요. 가에서 A에서 방출하는 빛과 그 다음에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서 방출하는 빛
고체의 에너지 크기는 0.66이야. 그리고 나에서 방출하는 빛은 1.12만큼이거든. 근데 우리가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크기가 누가 더 크냐면 나가 더 커요. 그래서 진동수도 나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진동수가 전자의 진동수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최소값보다 작다. 가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에 16번이요. 역시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 하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A는 원자가 D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요. 당연히 도체고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는 띠 간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B가 반도체, C가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C가 A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 전도성은 A가 당연히 제일 좋아야겠죠?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B는 반도체야.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건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원자가띠에 존재하고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많은 개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하면 올라가? 흡수하면 올라가니까. 근데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던 자리는 빈칸이 돼요. 그 빈칸의 이름을 양공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가 전도띠로 더 많이 올라가면 그럼 이 빈칸이 더 많이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양공의 개수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띠에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원자가띠에 양공의 개수가 많아진다. 같은 말이에요.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C에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에너지 준위 상태가 다르다라고 했고요.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도체와 반도체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확인해 봅시다. 학생 A요. 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달라요. 계속적으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요.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를 했어. 그러면 그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있던 자리는 빈칸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빈칸의 자리는 양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B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반도체보다 도체가 더 높다, 더 좋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A, B는 각각 반도체와 절연체 중에 하나입니다. 띠 간격이 넓을수록 절연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절연체, B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이 띠 간격 1.12 이상만큼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절연체는 그러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도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가 제일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반도체보다 낮은 값이어야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요. A는 절연체입니다. 맞고 B가 반도체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 B에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려면 띠 간격이 아까 1.12였거든요. 얘 최소한 얘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 절연체의 전기 전도도거든요. 반도체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160페이지 1번입니다. 지금 A, B 둘 다 전도띠에서 전자가 원자가띠로 전이 되는 경우에요. 전이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한대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2에서 1을 뺀 만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에서 1을 뺀 만큼이 띠 간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띠 간격 자체는 A보다는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기억번 먼저 확인합시다. A에서 방출한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아까 띠 간격이 2에서 1을 뺀 만큼 요만큼이 띠 간격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전자는 전도띠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때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E2에서 E1을 뺀 것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띠 간격이 최소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띠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이거 아까 B가 띠 간격 더 크다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방출된 빛의 파장은 여러분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전자가 방출하는 그 빛 에너지가 A보다는 B가 더 크거든. 그러면 B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은 B가 더 작을 거예요. 따라서 A가 파장이 더 길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에요. A와 B는
도체와 반도체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A랑 B 두 개가 도체 또는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전기 전도도의 크기입니다. A랑 B 중에 전기 전도도가 누가 더 크냐면 B가 전기 전도도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B가 도체이고 A가 반도체라는 거 체크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을 보시면 X와 Y도 역시 도체와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데 X가 띠 간격이 없잖아. 그래서 X가 도체, 그 다음에 Y가 띠 간격이 있으니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체가 B라고 했으니 X가 B이고요. Y가 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A는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니은번. X는 B의 에너지띠 구조. 조금 전에 도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Y 반도체에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역시 물질 X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이때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저항의 물리랑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요. 저항 같은 경우는 단면적은 작을수록 크다고 했고요. 길이가 길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 비저항 넣어주셔야 돼요. 이때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비저항의 역수다라는 표현을 했었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질에서 측정을 해야 할 건 단면적과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길이도 나와 있고 저항도 나와 있고 전기 전도도도 나와 있는데 단면적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이 단면적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면적은 기억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한번 구해볼게요. A랑 B랑 비교하시면 단면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B가 2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같고 길이가 B가 2배니까 저항도 역시 B가 2배이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25겠지. 그래서 50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는 물질 X 이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뭐 길이가 길어지거나 뭐 단면적이 커지거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아니잖아. 미안해. 3번이에요.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그래도 에너지 T 부분은 썩 어려운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